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말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만으로도 주변이 조용해지고 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특별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굴 불쾌하게 만드는 언변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왠지 듣기가 불편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 한편이 불편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왜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지 설명하기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60대가 넘어갈수록 이런 일들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말을 할 때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변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 또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이 꼰대처럼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은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천천히 하고 상대에게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말 잘하는 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시작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듣는 사람은 벌써 방어적인 태세가 됩니다.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요 라고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 귀가 열립니다.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말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지위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작하는 방식, 첫 문장의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 그 첫마디에 담긴 작은 원칙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말재주나 화술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말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들이 왜 때로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달리 시작하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것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오늘 제 실버 mp3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부터 귀티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지 그 첫마디 속에 담긴 여유와 격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귀티 있는 어른들의 첫마디, 상대를 먼저 세워주는 말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 테이블에 60대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이 최근 손주 양육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육아 방식이 예전과 너무 달라서 며느리와 자꾸 의견이 부딪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마음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참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며느리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엔 하소연하려던 마음이었는데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주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며느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같은 편을 들어주려는 의도였을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며느리를 비난하는 구도가 됩니다. 대화는 불평 대화로 변하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대화를 분석해보니 그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시작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조차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한데. 이런 식입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비난이나 평가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또 그런 애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화의 처음 3분만 들어도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시작이 부드러우면 대화가 건설적으로 흘러가지만 시작이 거칠면 방어와 공격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평가한다고 느끼면 우리 뇌는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박할까를 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를 먼저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로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열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여유입니다. 당신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네요. 그동안 참 애쓰셨어요. 이런 문장들은 짧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악함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소인은 그 반대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할 때도 상대의 좋은 면을 드러내주려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첫마디로 상대를 세워주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면을 먼저 보겠다는 선택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걸 일이 있다면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를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하진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 앞에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한 문장을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대화의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귀티와 품격의 시작입니다. 2장. 귀티 있는 어른들의 첫마디, 서두르지 않는 말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곧바로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직원이 네,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그분은 또 한 번 여유를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지 저희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대화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이번 프로그램 시간 배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면 직원은 당황하고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자동적인 시스템 1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2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말을 걸면 우리는 시스템 1로 반응합니다. 즉,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뇌가 시스템 1을 작동시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화라고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갑자기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지적하면 불편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는 말은 여유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장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여유입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은 이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마디에 쿠션을 깝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문장들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자는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급하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상대의 호흡에 맞춰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면 조금만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두 문장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대화의 성패를 가릅니다. 서두르지 않는 말에서 상대는 당신의 품격을 느낍니다. 3장. 귀티 있는 어른들의 첫마디.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깁니다. 지난주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아파트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단정적인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정답이 정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같은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자의 말은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초대였습니다. 결국 회의는 후자의 방향으로 흘러갔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보탰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단정적으로 말할 때보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할 때 더 설득됩니다. 왜냐하면 단정적인 말은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갖게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치알디니는 이것을 반발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정적인 말과 여지를 남기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정적인 말은 상대의 생각할 공간을 빼앗습니다.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자기 의견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에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여지를 남기는 말은 상대를 대화에 동등한 참여자로 만듭니다. 제 생각엔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기 생각을 보탤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 됩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겸손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상 이런데,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런 표현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유명한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혜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지를 남기면서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바로 품격입니다. 오늘 당신의 의견을 말할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지 아니면 결론을 강요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문장 끝에 작은 여지를 남겨보십시오. 인 것 같습니다. 대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맞습니다. 대신 제가 보기엔 로 보이는데요.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장. 귀티 있는 어른들의 첫마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말합니다. 며칠 전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어르신이 화투를 두고 다투셨습니다. 한 분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화나네. 감정이 앞섰습니다. 상대분도 당연히 발끈하셨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상황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끼어드셨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제가 보니까 아까 패를 섞을 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던데요. 혹시 그래서 패가 안 맞는 게 아닐까요? 감정을 말하는 대신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두 분이 바닥을 살펴보니 정말 카드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싸움은 해프닝으로 바뀌었고 두 분은 웃으며 다시 게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두 분 다 너무 흥분하셨네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내가 왜 흥분했어? 라며 더 격해졌을 겁니다. 심리치료사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먼저 표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 화나게 했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거나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까 약속 시간에 20분 늦으셨네요 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면 상대는 사과하거나 해명할 수 있습니다. 로젠버그는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는 관찰 마이너스 감정 마이너스 욕구 마이너스 요청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감정부터 터뜨리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야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감정부터 말하면 안 될까요? 감정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화났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건 내 감정이잖아라고 생각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네요라고 사실을 말하면 상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은 화가 나도 감정을 먼저 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을 먼저 말합니다.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방금 그 말씀은 이런 뜻이신가요? 정말 속상하네요. 대신 이번에 약속이 세 번째 취소됐네요. 사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는 듣습니다. 하지만 감정부터 터뜨리면 상대는 귀를 닫습니다. 철학자 명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정을 먼저 말하면 내 해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먼저 말하면 상대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잠깐만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화나요 대신 이런 상황인데요 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싸움을 대화로 바꿉니다. 5장. 귀티 있는 어른들의 첫마디. 왜 이 말을 하는지 먼저 밝힙니다. 최근에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요즘 자녀분 직장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지? 혹시 내 아들에 대해 뭔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건가?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대답을 얼버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다른 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기, 제가 요즘 손주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혹시 자녀분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번에는 편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먼저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유명한 복사기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요청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하지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두 번째, 죄송하지만 급해서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세 번째, 죄송하지만 복사를 해야 해서 먼저 해도 될까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60%가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94%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93%가 허락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유가 아닙니다. 복사를 해야 해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제시했다는 형식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질문하거나 요청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 이 말을 하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먼저 밝히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아, 그런 이유였구나. 귀티 있는 어른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맥락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말했습니다. 설득의 첫 번째 요소는 신뢰다. 신뢰는 어디서 오는가? 투명성에서 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힐 때 상대는 나를 신뢰합니다. 반대로 의도를 숨기고 돌려서 말하면 상대는 의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질문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다면 한 문장만 더 추가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 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6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상대를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말. 지난달 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최근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해? 이미 늦었지.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림을 배운다던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분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와,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멋진데요. 저도 예전에 관심은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그 친구는 더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똑똑하네요라고 평가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라고 과정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똑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정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계속 도전했습니다. 드웩은 말했습니다. 평가는 사람을 고정시키지만 인정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말입니다. 왜 평가하는 말은 관계를 망칠까요? 평가는 권력의 표현입니다. 네가 옳다 그르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권력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선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귀티 있는 어른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셨군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른 관점도 있겠네요. 그 방법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대신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이해하려 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은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기준의 수단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평가하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평가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 하지 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건 잘못됐어요. 대신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당신을 평가자가 아닌 동반자로 만듭니다. 7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경험을 앞세워 상대를 누르는 말.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젊은 직장인이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그래도 다 참고 견뎠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젊은 직장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공감을 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나약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드시구나.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나름대로 버티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 경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경험을 무기가 아니라 선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상담이 효과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상담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공감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당신의 어려움이 별것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로저스는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왜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될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내 말을 들어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권위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귀티 있는 어른들은 경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보실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 경우엔 이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죠. 제가 겪은 건 이랬는데 요즘은 또 다르겠네요. 경험을 권위가 아니라 참고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과거입니다. 지금 상대가 겪는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품격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바로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십시오.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권유가 아니라 제안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선배의 모습입니다. 8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대화를 닫아버리는 단정적인 말. 지난주 한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마을 축제는 원래 이렇게 해온 거예요. 바꿀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다른 분들도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그분도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전통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축제의 전통적인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전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스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팀을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성과가 좋은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는 구성원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느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안정감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단정적으로 이건 안 돼. 그건 안 통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구성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드먼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질문을 던진다고 말입니다. 단정적인 말은 왜 문제일까요? 이건 안 돼.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은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상대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순응하거나 반발하거나. 대화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단정적인 말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티 있는 어른들은 알고 있어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이 방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도 좋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정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마침표 대신 물음표로 끝내보십시오. 이건 안 돼요. 대신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대신 이 방법은 어떨까요? 질문으로 끝나는 문장이 대화를 계속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품격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티 있는 어른들은 상대를 먼저 세워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를 인정하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두르지 않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줍니다. 그 짧은 시간이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깁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라며 상대가 생각할 공간을 남겨둡니다. 넷째,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말합니다. 화가 나도 화나요라고 감정부터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인데요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듣습니다. 다섯째, 왜 이 말을 하는지 먼저 밝힙니다. 갑자기 질문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라며 맥락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의심하지 않고 귀를 엽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들도 살펴봤습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말, 경험을 앞세워 상대를 누르는 말, 대화를 닫아버리는 단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귀티는 말솜씨가 아니라 말의 태도라는 핵심 메시지 강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귀티 있는 말하기는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빠른 말재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적게 말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첫 마디에 담긴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의 조언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이 하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을 시작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귀티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특히 대화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서 느껴집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서두르지 않는 여유, 단정하지 않는 겸손, 감정을 조절하는 성숙함,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첫 마디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때 사람들은 저분은 뭔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첫 마디 변화 제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방식만 조금 달리하면 됩니다. 오늘 가족과 대화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요즘 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왜 전화했는지 먼저 밝히십시오. 상대는 마음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상대를 인정한 후 내 의견을 말하십시오. 싸움이 대화로 바뀝니다. 천천히 바꿔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뭔가 달라지셨네요. 이야기 나누기가 좋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말을 시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젊은 세대들에게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할 때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누르는 말인가?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시작하고 있는가?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가?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대화가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